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뭐 지난주부터 약간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은 나왔었는데, 강 대변인 이 이준석 대표의 급작스러운 사퇴, 이 배경 분석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좀 쌓여 있었던 게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개혁신당 쪽에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뭐 일각에서 소문이 나고 있는 뭐 천하람 의원과의 불화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월요일 날 있었던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회의에서 그만두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당대표의 그립감이 워낙 센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대위 같은 제도가 없대요. 개혁신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로 나오겠느냐.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송 부대변인은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사퇴 움직임이 어떻게 분석합니까? 일단 뭐 지방선거 결과가 당선자가 거의 없었잖아요. 한 명이죠, 뭐. 네, 그러니까 한 명 나왔었네요. 네, 한 명이에요. 없었다고 하려다가 지금 몇 명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준석 대표 네. 지역구에서 네, 화성. 시의원인가 한 명 구의원 한 있었죠. 명. 네, 구의원인가. 그러니까 사실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뒤늦게 지는 거고, 거기에 또 정의한 후보의 그런 그거에 대한, 물론 뭐 정의한 후보 관련돼서 뭐 지금 뭐 알았네 몰랐네처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물러난 건데,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일부러 장도혁 대표 1주년에 맞춘 거다, 아,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여유 굳이- 있는 상황은 굳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오늘 딱 이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묻히잖아요. 오히려 묻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1주년 기사랑 같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하든, 뭐 오늘 맞춰서 하든 전후로 하든 후로 하든 좀 더 빨리 했든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개혁신당은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당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람 원내대표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가장 큰 스피커고, 그렇죠. 뭐 조국 혁신당이 브랜드가 크니까요. 예, 네. 조국 대표가 사퇴하고 뭐 조국 전 대표가 된다고 해서 신장식 대표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다뤄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SNS 글 하나 올리면 그거고 다뤄지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결국 이준석 대표가 SNS 글 하나 올리면, 네. 어디 행사 가서 발언 하나 하면, 어디 언론 나와서 인터뷰하면 결국 그게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어차피 똑같을 건데, 어쨌거나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개혁신당의 상황에 대한 뭔가 책임지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퇴하는 걸로 뭔가 이 반전을 만들기는 어렵죠. 강 대변인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과 네. 뭐 이제 2028년 총선 앞두고 어떤 식이든 뭐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근데 그것도 이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정말 이 자강 세력으로서의 힘을 갖춰야 이게 그쵸.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개혁신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혁신당 측에서는 이번에 합당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는 아니다. 합당파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은 긋고 있습니다만, 총선 때가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때가 되면은 네.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후보와 저희 김문수 후보가 합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상계엄이라는 상황들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개혁신당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도 보수든 그리고 뭐 강성 보수든 그냥 보수든 다들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개혁신당이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총선까지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송 부대변인도 비슷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수,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이 진영에서 오세훈 시장이 있고, 한동훈 개가 있고, 그리고 개혁신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개혁신당 입장에서 많이 답답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쨌거나 물론 지금 차범 리스크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서울시장을 계속 지켰고 네. 한동훈계는 뭔가 복당은 멀어졌지만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네. 근데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점점 미미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둘 중에 한 명이 오세훈이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이 성공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위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둘이 뭐 어떻게든 지금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매우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나 아니고 누구라도 뭐 지금 좀 촉대를 메고 좀 해봐라는 차원에서 물러난 걸로 보여요. 네. 이준석 대표 어쨌든 뭐 브랜드가 있는 정치인이고 벌써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15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른바 짬밥이 꽤 있는 정치인이어서 과연 현재 이런 위기를 또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이 됩니다. 자, 강 대변인 오늘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네. 1주년 그렇죠.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당원 주권, 뭐 총선 승리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수순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최근에도 당원 직선제로 당협위원장을 뽑겠다. 그 얘기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워낙 싸울 게 많다 보니까 네. 뭐 메가 프로젝트니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 뭐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각종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당협에게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YTN에 싸우는 뭐 그런 얘기 네, 있죠. 예. 오후 2시에 YTN 나온 것까지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보고서 지금 방송에 들어왔거든요.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시작되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100만이 넘었다. 그리고 강성 당원들께서 조금 많이 들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에 올림픽공원 사태를 통해서 특검을 이끌어낸 것도 저는 장동혁 대표의 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 안에서 웰빙하는 의원들, 뭐 민주당에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분들을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원 주권주의로서 그동안에 늘 얘기하던 상향식 공천 아니겠습니까? 방향성은 앞으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그 당협 전체를 그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뭐 활동을 잘하는지 당원들과 사이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국 1등이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국 2등이 배현진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뭐 꼭 친한계여서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방향 자체는 맞는 것 아니냐. 네. 정부 대변인은 이 장동혁 대표 1주년 기자회견 어떻게 봤습니까? 뭐 자신감이 뿜뿜하는구나.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빌드업이 쭉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낮았을 때가 지방선거 직후였고 네. 지방선거 이 6월 2일 밤에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 밤에 갑자기 이 부실선거 투표 용지 문제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거치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거치 얘기 극복이라는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상황들이 거치 문제를 이제 그냥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주된 이슈에서 이제 밀어내고 밀어냈고 거기에 지금 거치 문제를 계속 얘기하던 사람들은 공교롭게 자신들이 다른 실수들을 다 저지르면서 징계에 성공했고 그 징계가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징계는 할만하다고 보지만 징계가 상당히 과해요. 근데 징계의 수위를 상당히 높이면서 근데 국민들은 그리고 그 지금 국민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 실수한 게 있으니까 징계받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당대표랑 싸웠기 때문에 당대표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징계를 받은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내세운 카드는 당원 직선제. 뭔가 나 지금 올림픽공원 가서 상당히 단단한 당원들을 만들어놨어. 너네들 그렇게 나랑 자꾸 싸우려고 하면은 너네 당협위원장 위치도 지키기가 어려울 걸. 아까 뭐 배현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 뭐 배현진 의원처럼 정말 탄탄하게 몇 년 동안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반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너네들 다 바꿔버릴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최측근. 네. 최측근이 아니라 저는 거의 그냥 일체형 인간이라고 보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연임 얘기를 슥 흘리면서 지금 임기 중반에 연임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네, 네. 임기가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해볼만 하지 않냐 이것도 아니고 임기 중반 이제 절반 1주년 네. 하는데 네. 이거 1주년 하기도 전에 1년 힘들었잖아요. 연임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국민 그 보수의 국민의힘의 2년 뒤 총선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여금 연임할 수도 있나? 네. 그러면은 연임 잡으면 공천권 행사하겠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당원 직선제로 가겠네.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이재명 정부 우리 당이 아닌 당 대표와 당권 투쟁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상 배제되겠네. 네. 공포 정치도 좀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하나하나 다 완성돼가지고 네. 연임으로 가는 흐름으로 저는 올라탔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의 변화도 지금 뭐 두 분 장동혁 대표 약간 힘을 얻은 것 같다라고 봤지만 또 불안정 요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갈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시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